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좀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걸 그냥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는 태양과 바람이 만든 멀쩡한 전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까운 에너지를 버리는 걸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작년 2023년에만 무려 181번이나 발전을 강제로 멈춰야 했어요. 왜냐고요? 바람이 너무 잘 불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출력 제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기가 남아도니까 강제로 스위치를 내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절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소중한 에너지를 담고 또 나눠줘야 할 전력 시장이라는 그릇 자체에 있는 거죠. 그릇이 너무 낡고 작아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아날로그 시절의 규칙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예전의 전력망이랑 지금의 전력망은요, DNA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화석연료를 쓰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공급도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규칙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막 널뛰기를 하는 재생에너지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규칙은 옛날 그대로인 거죠. 지금 시스템은 딱 이런 거예요. 좁아 터진 시골길 하나만 가지고 서울 출퇴근 시간 교통량을 전부 감당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전력 거래를 딱 하루 전에만, 그것도 미리 다 계획해야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해가 쨍쨍해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꽉 막힌 구조 때문에 멀쩡한 친환경 에너지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꽉 막힌 도로 어떻게 해야 뚫을 수 있을까요?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로의 차선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시장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시장 세분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장을 기능별로 잘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는 비효율적인 만능 칼 하나 대신에 각 요리에 딱 맞는 전문 칼을 여러 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그 방법입니다. 꽉 막힌 도로를 전기를 위한 다차선 고속도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1차선은 미래 공급을 책임지는 선도시장이라는 보험 같은 차선, 그리고 2차선은 실시간으로 전기를 사고 파는 에너지 시장이라는 메인 주행 차선, 마지막으로 3차선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보조 서비스 시장, 일종의 응급차 전용 차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고속도로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돈이죠. 특히 앞으로 지어야 할 수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날씨처럼 예측하기 힘든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누군가는 가격 변동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발전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정부와 우리 같은 국민들일까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건데, 이건 정부가 발전사한테 시장 가격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이 가격에 사줄게요 하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발전사 입장에선 정말 안정적이죠. 대신 가격 변동의 위험은 정부나 구매자가 다 떠안아야 하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 용량 시장이라는 건 가격 변동 위험은 발전사가 직접 감수하는 대신에 전기를 생산할 준비만 되어 있어도 일종의 대기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이 막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안정적인 고정가격 계약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건 전체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새로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이걸 뒷받침해줄 아주 중요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전기 저금통,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햇빛이 쨍쨍한 대낮에 쓰고 남은 전기를 이 저금통에 가득 채워뒀다가 모두가 TV 켜고 불 켜는 저녁 시간에 꺼내 쓰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자연과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정말 완벽한 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전기 저금통의 크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무려 21.5기가와트 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하고 날씨 따라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가 한 팀으로 잘 뛰려면 중간에서 완급을 조절해줄 배터리, 즉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클린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려는 이 모든 노력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깨끗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망,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낮추는 저렴한 전력망,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유연한 전력망, 이 모든 걸 갖춘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 거죠. 전력시장은 우리 에너지 미래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